매일 술 마시고 나를 때리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어. 근데 이제 딸 앞에서 계집질까지 하는 네가 사람이니? 당신 같은 남자와 사느니 차라리 이 엄동설 안에 얼어 죽는 게 나아!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수백여 개가 넘는 체인점과 외국 수출까지 앞두고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식품회사의 사장입니다. 지금은 재산도 많고 좋은 차와 집, 남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의 인생이 처음부터 순조로웠던 것은 아닙니다. 제가 18에 매일 술을 드시던 아버지의 술값을 보태기 위해 강제로 시집이 보내졌어요. 하지만 이 집도 넉넉하지 않은 집이었고 남편도 점점 술에 빠져 저에게 폭력적으로 대하기 일쑤였어요. 술에 취해 돌아온 남편은 돈을 요구하며 저를 때렸습니다. 주먹질, 발길질, 머리채를 잡아 끄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2년 돈은 어디 있어? 나가서 벌어오지 못해? 저는 수연이 때문에 참고 견뎠습니다. 수연이가 아빠 없이 자라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술집에서 서빙을 하며 남편이 요구하는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연이에게만은 늘 웃음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참을성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수연이가 5살이 되던 해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느껴진 술 냄새와 깔깔대며 웃는 여자의 소리. 거실에는 남편이 낯선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수연이가 옆방에서 훤히 보이는 곳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엄마, 저 이모는 누구예요? 순간 제 시야가 새하얘졌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처음이 아니었지만 어린 딸 앞에서 이런 짓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수연이가 보는 앞에서 남편은 술에 취해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일을 해야 먹고 살 거 아냐?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이 남자와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수연이의 손을 잡고 방으로 가서 급하게 짐을 쌌습니다. 남편이 소리치며 따라왔지만 저는 이미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 어디가? 감히 내 집에서 나가? 저는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더는 안 돼! 수연이를 이런 환경에서 키울 수 없어! 화가 난 남편이 손을 들어 저를 때리려 했지만 저는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화병을 집어 남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비틀거리며 피를 흘리는 남편을 뒤로 하고 저는 수연이의 손을 꼭 잡고 그 집을 영원히 떠났습니다. 그리곤 시장에서 떡볶이를 팔며 하루 종일 일에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었지만 날이 갈수록 훌륭하게 자라는 딸 수연이 덕분에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된 수연이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엄마, 전교 1등 했어요. 저는 딸이 들고 온 성적표를 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와는 달리 딸은 꼭 좋은 교육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만이 이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연이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는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수연이가 잠시 눈을 피하더니 조용히 얘기하더군요. 엄마 사실 이번에는 대학 등록 안 했어요.
등록금이 너무 비싸요. 제가 일을 해서 돈 모은 다음에 가려고요. 엄마가 고생하시는 거 더는 못 봐요. 저는 딸이 저 때문에 꿈을 포기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너는 공부에만 전념해. 내년에 재수학원 다니면서 다시 시험 준비하자. 2달 뒤 저는 간신히 재수학원 등록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공부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재수학원에서 삼수생 민호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임신했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제 과거가 반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절대로 저처럼 살게 하고 싶지 않아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는 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호와 결혼했습니다. 수연이는 임신한 몸으로 남편의 뒷바라지를 시작했고, 민호는 한 번 더 대학 입시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처음에는 아기 핑계를 대더니 나중에는 수연이 핑계를 대더군요.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아지고 급기야는 수연이 한테도 손을 댔습니다. 결혼 3년째 되던 해 겨울 한밤중에 제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밤 수연이는 4살배기 아들을 안고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멍이 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습니다. 엄마, 수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말없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더는 못 살겠어요. 민호 오빠가 점점 아빠를 닮아가요. 다음 날 저는 딸과 함께 가서 짐을 싸왔습니다. 그렇게 수연이는 24세 나이에 이혼녀가 되었습니다. 마치 너희들은 행복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듯 했어요. 어린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모녀는 사람을, 특히 남자를 믿지 않기로 하고 열심히 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는 아들을 돌보면서도 제 가게를 돕기 시작했고, 저는 손주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느 날 30대 중반의 남자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매일 아침 떡볶이 가게를 찾아와 떡볶이 한 접시를 주문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이 시간에 오는 손님은 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떡볶이 한 접시요. 저는 능숙한 손놀림으로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수연이가 민준이의 아침을 챙기며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손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떡볶이 한 접시를 완성해 그 남자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남자는 떡볶이를 한 입 먹고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리곤 질문을 매일 몇 가지씩 하더군요. 떡볶이 일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단맛은 어떻게 내세요? 손님들에게 어떤 떡볶이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외국 사람들도 이 맛을 좋아할까요? 처음에는 만드는 방법이나 재료에 대해 묻더니 나중에는 제 의견을 물어보는 질문들을 하더군요. 저는 그저 제 생각만 답했습니다. 이 남자는 매일 와서 떡볶이를 먹었고 이야기도 매일 했지만 저도 수연이도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민호 사건 이후 우리 모녀는 암묵적으로 남자를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수연이는 가게에 오는 젊은 남자 손님들에게 더욱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그 남자는 떡볶이를 다 먹고 계산을 하려 할 때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바로 이 맛이에요. 어릴 적 먹었던 그 떡볶이 맛. 아주머니,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무심한 듯 대답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 이름은 강태우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아주머니를 우연히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제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수연이도 그 대화를 듣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예요. 그때 아주머니는 아직 노점에서 떡볶이를 파시던 때였죠. 저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15해 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때 저는 집에서 아버지에게 맞고 나와 끼니도 거르고 학교 근처를 배고픈 채로 서성이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노점 주변을 몇 번이나 맴돌았는데 아주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죠. 태우의 말에 제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학생, 오늘 떡볶이가 많이 남았는데 어떡하지? 도와줄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한 접시를 내미셨어요. 처음엔 거절했지만 남은 음식은 버려야 해서 큰일이다라며 저를 앉히셨죠. 제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 마른 중학생 남자아이가 기억났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고 옷은 헐렁하고 낡았습니다. 그 아이가 항상 제 노점 주변을 서성이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음식을 준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 정도 거의 매일 할머니 가게에 갔어요. 아주머니께서는 항상 오늘도 떡볶이가 많이 남았네라며 저에게 푸짐하게 주셨죠. 한 번은 제 얼굴에 멍을 보시고는 아무 말씀도 없이 그냥 꼭 안아주셨어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에게 이런저런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어떤지는 짐작했었습니다. 그저 따뜻한 음식이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실하게 열심히 그리고 남을 도우면서 살면 꼭 보상받는 날이 올 거야.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았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고요. 태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저는 작은 식품회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직은 작은 회사지만 좋은 아이템으로 꼭 크게 키울 생각입니다. 저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공부를 포기하지 않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아주머니의 떡볶이 레시피를 사고 싶습니다. 저와 수연이는 놀란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레시피요? 왜요? 태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저희 회사가 새로운 즉석 떡볶이 제품을 출시하려고 합니다. 전국 각지의 유명한 떡볶이 맛을 찾아다녔지만 할머니 떡볶이만큼 정겨운 맛은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레시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맛을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정당한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거절했습니다. 남자는 믿을 수가 없으니까요. 태우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나의 거절에도 태우는 한 달을 꼬박 찾아와서 떡볶이를 먹고 가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믿음직한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태우가 다시 제안을 해오더라고요. 아주머니,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아주머니 레시피를 돈을 주고 사다뇨?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이 레시피는 아주머니 거니까요. 저희 회사 떡볶이 파트에 사장 자리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마음껏 떡볶이를 만드시고 지금의 손님들을 대하듯이 소비자들을 대해주세요. 태우야, 너의 제안은 갑자기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생각해 볼 시간을 줘. 가게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남자들은 다 그렇잖아요. 약속은 언제든 깰 수 있는 거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모든 남자가 내 아빠나 민호 같진 않아. 그 아이, 태우를 기억해. 배고프고 맞고 다니던 그 아이가 이렇게 성공해서 찾아왔잖아. 사람은 다 같지 않아. 그날 밤
우리 모녀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주일 후, 저와 수연이는 태우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 조건을 달았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태우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첫째, 레시피는 그대로 유지할 것. 둘째, 이 가게는 그대로 우리가 운영하고 본점으로 남길 것. 태우는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습니다. 아주머니를 광고 모델로 세우고 싶어요. 이 시장 주변에서는 아주머니의 소문도 너무 좋고 소비자들도 그 진심을 알고 믿고 사 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돕겠습니다. 그렇게 계약은 성사되었고 수연이네 떡볶이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태우의 회사는 마케팅과 사업 확장을 담당했고 저는 맛과 품질을 책임졌습니다. 첫 매장이 오픈하는 날, 긴 줄이 매장 앞에 늘어섰습니다. 엄마, 우리 정말 성공하는 것 같아요. 수연이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제 작은 손길에서 시작된 떡볶이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태우가 본점을 찾아왔습니다. 아주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떡볶이가 해외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매장 오픈 제안이 들어왔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떡볶이가 외국에서도 팔린다고? 네, 할머니의 맛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거죠. 태우의 말에 저는 감격스러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을 키우기 위해 시작한 작은 노점이 이제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업이 되다니요. 저는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본점에서 직접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제 행복이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일요일, 저는 아파트 베란다에 앉아 멀리 보이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와 민준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리 와보세요. 우리 광고가 나와요. 저는 천천히 거실로 들어가 텔레비전을 보았습니다. 화면에는 수연이네 떡볶이의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얼굴이 잠깐 나왔습니다. 창업자 오미영 할머니라는 자막과 함께 우와, 할머니가 텔레비전에 나왔어.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저 웃었습니다.